원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피디님은. 원래 자신의 어떤 그런 궁금증이 많았고, 원래 자신의 그 지루함을 못 버텨낸, 예전에 억눌려 살렸다면, 이제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그 좋은 면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네네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는 그게 루틴이 돼가지고 피디님 성장시킬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그리고 놀란 게 제가 이제 그 여기 아파트에서 민들이 저한테 자꾸 동대표가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거에 전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돈으로 그냥 도와주고 음, 싶지 내가 몸으로 나서서. 근데 대표님이 자꾸 뭔가가 안 해본 경험을 해보라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신청을 좀 하라 그러니까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은 작년에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길 빌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또 이게 아파트 동대표 힘들어요. 돈도 음, 되지도 않고 음, 솔직히 말도 많고. 그런데 떡 된 거예요, 제가. 음. 됐는데 그 순간에 예전에 저라면 이걸 알기 전에 저라면 아씨 괜히 했나 봐. 아, 또 하나 시간 또 저기 하게 생겼네. 막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뭔가가 그 내부적인 게 또 다른 세상에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아파트에 관리하는 것부터 또 그 사람들의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뭔가 하고 이러면은 예전에는 저의 관심밖이었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알게 되잖아요. 음. 저 안에서 어떤 사건이 많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이 저기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보면서 내가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음. 어떻게 저런 내전에는 사람들 음. 속으로 들어가면 벌써 불안하고 경계하고 누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저걸 재밌을 거라고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내가 변했다고? 이 그게 생각이 나인만 들고 그냥 내가 전문 업에서 내 업을 계속 유지하고 그 자리에 있는다고 그게 개발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어쨌든 저도 동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냥, 야, 인생 우리 60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지루해. 앞으로 10년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엑기스 같아. 이럴 때 진짜 뭔가 재밌는 놀이할 거를 해놓지 않으면은 70대, 80대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이제 올 거고, 뭐, 60부터 막 여행 다니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세상 네네. 밖에서 찾는 것들. 예. 그러면서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하고 너무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러면은, 음,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다양한 걸 시도해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PD님이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단순하게 코칭을 다양한 거 시도해보세요 해서 쭉 하고 왠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그냥 유튜브를 해가지고 저 여자 유튜브를 해서 뭔가 드러냈고 그리고 콜드콜에서 사람을 수십 명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자영업자 만나가지고 저걸 했고 그리고 PCM 교육을 듣고 뭐 이렇게 단순해 보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렇게 단순할 거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그전에도 유튜브라는 거 보면은 거기서도 뭔가 해라고 하고 책들 보면 이렇게 해라고 하고 거기서도 다양한 걸 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피디님한테 그러고 뭐 다양한 걸 시도해봐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실천으로 연결됐다고 피디님은 그렇게 쉽게 얘기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 그렇게 쉽게 저거 굳이 교육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다양한 거 하면 다양한 거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실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피디님 제일 잘 알 건데 그게 상관관계가 우리가 어느 만큼 얽혀져 있고 어떻게 그 에너지 서포트가 연결되고 뭐 어쨌든 그 복잡한 그 뒤에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 되는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음,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네. 전 그 말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그러면서 실행을 많이
하라 그런 거예요. 음. 자꾸 이거 이것저것 해보라고. 근데 내 삶이 그런데 이미 무겁고 힘들면 그런 얘기도 그냥 이론으로 들리고 또 실험을 많이 해봐라고 하면 자꾸 내가 고집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음, 외부에서 아무리 코칭을 받고 그렇게 해도 내가 내 안에서 고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디님 어떻게 핸들하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상관관계, 어떻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왔죠?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에 답변을 드리자면, 실은 누가 저를 한 번도 핸들링 해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도 그냥 핸들링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답을 정해줬는데 저는 그 답이 너무 싫었거든요. 음. 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핸딩을 해준 게 아니고 답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그 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약간의 이렇게 이상하네. 네.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도 누가 핸들링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모범적인 답만 줬거든요. 나가서 뭐 해봐라 어쩌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 안에 어쨌든 간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도 나름 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애를 키우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들이 병원에 애가 많이 아파서 어렸을 때부터 걔는 이제 병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데이터로만 이야기해줘요. 데이터. 애는 지적장애 2급이니까 앞으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신장이 없고 뭐 어쩌니까 오래 못 살 거니까 뭐 약간의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로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절망하면서도 뭔가 찾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했어요.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이 실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느끼기에는 일단 말귀를 못 저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대표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엉뚱한 거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제가 아니까 살아온 맞아.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누가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일할 때 이런 것들 빼고서는. 그래서 저럴 때는, 그리고 굉장히 악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아니고 똥멍청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라고. 그냥 해보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저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정말 이익 없는 것을 그 말이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면은 저도 해보면 애들한테도 저희 애들한테도 해봐 무조건 핑계 대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런 말을 자주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느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누가 한 번도 핸들링 해주지 않는데 지금 핸들링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부하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제가 여기 주업에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부회장을 저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해보자. 그리고 했는데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매달 한 번씩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하고 뭔가 음. 하면서 어? 또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건가 보네. 사람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제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이 일할 때 소통했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이거에 또 다른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성당에 그 레저 활동도 하고 뭔가 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에 내가 친목회로 들어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저는 실행을 한다고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온화해졌다 그럴까? 사람 관계에서 온화해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저에게. 이 손님들하고는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소통 끝나고 뭔가 하고 계약이 마무리되고 뭔가 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계속해서 티카티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연관성 있게 이어지니까 거기에서 그 얻어지는 게 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또 보면서 그러면서 제 삶이 앞으로 지루하지가 않겠네 이런 게 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얻어지는 게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자꾸 뭘 시키면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피디님 여기 시점까지 왔는데, 피디님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깨닫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 꺼내고 있다고 생각,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저는 지금 2점만 주고 싶어요. 2점이요? 네. 8점을 왜 깎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라면 제가 자만심이 내 안에 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예전 정도, 본인이라면 깨닫고 인식된 2024년. 거를 10점 만점에 네. 예전의 본인이라면 얼마 줬을 것 같아? 8점, 9점 줬을 것 그죠? 같아요.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2점을 줘, 2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할수록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걸음마를 이제 시작했다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이제 아장아장 음, 걸어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궁금해하고, 음,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 안에서 부딪힐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내가 그 많이 부딪히는 거를 또 경험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익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나올 것들이 엄청 있을 건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면만 이렇게 딱 보고 단면만 봤기 음, 때문에 8점, 9점을 줄 수 있었다면은 뒷면에 또 엣지까지 이런 보아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고, 아, 인생이 좀 재밌을 것 같다. 한 달 뒤에는 나는 또 어떤 거를 깨달아서 어떤 거를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까,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엄청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나는 다양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카멜레온 같은 게 아닌 거고, 그냥 이거면 나는 지루한 걸 싫어해. 그러면 지루한 걸 싫어하는 것만. 근데 이 안에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다양성을, 대표님께서 제 말이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온싱이라는 게, 예전에 저는 온싱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그것만 죽어라고 주구장창하고 가야 된다는 게 온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온싱은 온싱에 가는 끝점은 똑같은 거고 내가 본업, 부동산에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중개업자에서 뭐 코칭을 가든 교육산업으로 가든 뭔가가 가는 길은 온싱은 끝에 있는 건데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다양성과 여러 가지 변동성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꺼내고 다시 또 이러면서 가서 온싱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깨달았거든요. 일관성은 이때,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일관성이 이때 방법론들은 중간에 많은 전략들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다. 그게 이제 네, 원싱의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네, 대표님이 이렇게 막 PCM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계속 막 맞아요. 뒤집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거를 왜 저러지? 음, 그냥 저렇게 잘 되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되죠. 네. 고객 여기에서 이게 중심이라서. 되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제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제 고객 중심의 일관성을 가져가는데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방법으로는 똑같으면 결국엔 내가 우려먹거나 아니면 내가 도태되거나 내가 꼰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직접 알고 하다 보니까 내 고객들도 그 유연성을 복제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인터뷰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네, 지난번 네, 했을 네. 때 10점 만점 몇 점이고 이번 했을 때 10점 만점 두 개 비교한다면 어땠을까? 지난번에는 처음 인터뷰고 네. 뭔가가 굉장히 떨리기도 네. 하고, 어, 이, 뭐라 그럴까, 제가 배운 내용에서만, 어, 그때는, 그때 한 5점 줄까요? 4점 줄까요? 네. 네, 오늘은 한 6점 정도? 5.6점? 맞아요. 네, 조금 제가 1점 정도는 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가 그때보다는 이번에 기다리는데 설렜어요.
음, 그때는 불편했어요. 음, 아, 또 이게 이제 항상 그 음, 대표님하고의 게가 뭐라 그럴까 제가 꼭 혼나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근데 오늘은 되게 설레고 기다려졌어요. 음, 뭔가가 긴장은 되지만 그게 뭐였냐면은 분명히 또 오늘 또 뭔가가 저에게 또 길을 안내해 줄 거라는 음, 여기에서 또 내가 찾을 게 있을 거라는 음, 그리고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이것도 궁금했고, 음, 어떤 또 대화가 이어져 가서 거기에서 내가 꺼낼 수 있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 이게 생각을 예전에는 뭔가 준비가 좀 되어야 됐다 그러면 지금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성으로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음. 그래서 6점을 주고 싶어요. 좋아요. 아마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됐네. 독립적으로 됐네. 자세도 잘 갖췄네. 그리고 겸손한 어떤 이게 표면적으로 그냥 누군가 듣기 좋아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상관관계에서 우리 둘만 사실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군가를 또 보는 시점에서 방송이잖아요. 근데 네네. 거짓말 마냥 했다면 본인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겠죠. 근데 네.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진실이고 투명하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거 하나하나 느끼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 진실이 누군가한테 그게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멋진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인터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거 한마디는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신청을 누군가가 한다 그러면은 각자에 맞게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이 PCM 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이 60대, 70대, 꼭 그 30대, 40대 이렇게 세이지 돈만 벌어보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찾고 싶은 분들은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음, 마지막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요.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